쌀독이 비고 가마솥은 말라붙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소리 죽여 울고 있었지요. 외딴 산골, 찬바람이 뼈를 내는 겨울밤이었습니다. 흐린 달빛만이 외로이 창우지를 비추던 날이었어요. 월향 마님은 병든 시아버지를 간호하며 외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 가문의 명맥만 겨우 이어가는 형편이었지요. 아침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쓸던 월향 마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아버님, 약은 드셨어요?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월향아. 내 걱정 말고 내 끼니나 챙기게. 하지만 부엌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어요. 장은 또 언제 열릴지 모르고 겨울길은 온통 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월향 마님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시아버지 상에 올리고 자신은 찬 냉수로 입가심하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그런 집안에 유일한 일손이 있었으니 바로 젊은 머슴 복돌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타지에서 찾아와 겨울 일을 도와주겠다 자청한 사내였지요. 키 크고 어깨 넓은 복돌이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지요. 마님, 제가 내일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복돌이의 말에 월향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얼 가지고 장에 가려 하오? 집안에 팔 것이라곤 하나 없는데 복돌이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날 밤 월향 마님은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에 서 있는 복돌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지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걸까? 월향 마님은 불현듯 궁금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글씨도 바르게 쓰고 말투도 반듯했지요. 그저 머슴이라기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월향 마님은 그런 생각을 곧 털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궁금해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깊은 밤 부엌에 남은 곡식이 있나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먼지뿐이었습니다. 빈 항아리를 뒤집어 보고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소용없었지요. 월향 마님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더라면. 속삭임이 찬 겨울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월향 마님은 급히 눈물을 훔치고 문가에 섰습니다. 복돌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복돌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복돌아, 이 밤중에 어디 가려는 게냐? 복돌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복돌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겨울바람이 한층 더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월향 마님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복돌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마음 한구석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월향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부엌의 빈 쌀독은 내일의 끼니를 책임지지 못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과연 어디로 간 걸까? 이 눈밤에 다음 날이 왔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였지요. 월향 마님은 마당으로 나가 눈을 쓸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복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향 마님은 대문 밖을 바라보았지요. 눈 쌓인 고갯길을 한 사내가 무언가를 등에 짊어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었어요. 복돌아. 월향 마님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복돌이는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얼굴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고 옷은 눈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마님, 다녀왔습니다. 복돌이는 등에 짊어진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쌀 한 대와 북어 몇 마리가 들어 있었지요. 월향 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구했소? 복돌이는 쓰러질 듯 마당 한켠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고갯길이 눈으로 막혀 있어 돌아가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월향 마님은 의아했습니다. 집에는 팔 물건이 없었는데 복돌이는 어떻게 이런 식량을 구해온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시아버지의 아침상부터 차려야 했지요. 아버님, 오늘은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겠네요.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월향 마님은 부지런히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폈어요. 오랜만에 가마솥에서 맛있는 밥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복돌이는 마당에서 쉬다가 문득 일어나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월향마님은 문득 복돌이의 옷차림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어요. 분명 어제까지 입고 있던 새 무명 저고리가 없었지요. 복돌아, 내 새 저고리는 어쨌느냐? 복돌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장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지만 월향마님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복돌이가 자신의 새 저고리를 팔아 쌀과 북어를 산 것이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닌데. 월향마님은 불현듯 복돌이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집안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묵묵히 도와주던 사내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옷까지 팔아가며 식량을 구해오다니. 점심때 월향마님은 특별히 복돌이의 상을 챙겼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가 고생했으니. 복돌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마님도 많이 드세요. 너무 여위셨습니다. 그 말에 월향마님은 왠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은 그쳤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지요. 월향마님은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면서 문득 복돌이가 방금 전 마당에서 하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복돌이는 어디선가 작은 나무 조각과 칼을 구해와 무언가를 열심히 깎고 있었어요. 대체 무얼 만드는 걸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월향마님은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종일 고생한 사람에게 또 말을 걸기가 미안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쌀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북어도 한 마리만 남았어요. 날씨는 여전히 춥고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월향마님은 다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마당에서 복돌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내일 또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월향마님은 안타까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복돌이가 팔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복돌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복돌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월향마님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돌이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따스함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돌이는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월향마님은 마당에 서서 고갯길로 사라지는 복돌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햇살이 눈밭 위에 반짝이며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월향마님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장터는 이 시간쯤 가장 북적일 텐데 복돌이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더 이상 팔 것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을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향마님은 급히 대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 중심에 복돌이가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월향마님은 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를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분명 양반과 교수님의 금반지를 훔쳤소. 장터에서 이상하게 돌아다니더니 금반지가 사라진 거요. 복돌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지요. 월향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월향마님이 앞으로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터의 양반과 규수가 나들이를 나왔다가 금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복돌이가 그 근처에 있었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월향마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요. 복돌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월향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가마 하나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교수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교수는 복돌이를 향해 달려왔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제 금반지를 찾아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장터에서 제가 반지를 떨어뜨렸는데 이분이 주워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이게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수는 끈질기게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결국 복돌이는 마지못해 받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스러운 듯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요. 교수가 가마를 타고 떠난 후 월양마님과 복돌이는 둘만 남았습니다. 월양마님은 복돌이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반지를 주었던 거요? 복돌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우연히 교수님이 떨어뜨리는 걸 보았습니다. 월향마님은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왠지 모를 질투심이었을까요? 아름다운 교수가 복돌이에게 보인 관심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널 의심했던 거지? 복돌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반지를 돌려주려고요. 월향마님은 복돌이의 정직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돌이는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쌀과 말린 고기, 그리고 작은 약봉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약은 노인분들 기침에 좋은 약입니다. 시아버님께 드리세요. 복돌이의 말에 월양마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복돌이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지요. 저녁이 되자 월양마님은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돌이가 마당 한켠에서 교수가 준 보따리의 쌀을 세심하게 나누어 담고 있었어요. 쌀의 절반은 따로 자루에 담았지요. 저건 뭘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월양마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양마님은 복돌이가 그 자루를 들고 마을 어귀로 향하는 것을 보았어요. 뒤를 밟아보니 복돌이는 그 쌀을 마을의 가장 가난한 과부 집 문 앞에 살며시 두고 돌아왔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월향마님은 뭉클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할 텐데 남을 돕는 마음씨라니. 복돌이는 점점 더 신비로운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바깥 날씨는 훨씬 나아졌고 눈길도 조금씩 녹아내렸지요. 시아버지의 기침도 약 덕분에 한결 나아졌습니다. 월향마님은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던 월향마님은 문득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날이 춥고 일이 많아 몸이 뻐근했지요. 잠시 마루에 앉아 쉬는데 복돌이가 다가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월양마님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저 허리가 좀 아플 뿐이야. 복돌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등을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종종 해드렸습니다. 월향마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등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너무 아팠고 복돌이의 순수한 제안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잠시만. 월향마님은 등을 돌려 앉았습니다. 복돌이의 손길이 어깨에 닿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복돌이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는 사람의 기둥이라고요. 이 기둥이 튼튼해야 모든 걸 버틸 수 있다고 하셨지요. 복돌이의 말에 월양마님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던 걸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월양마님은 늘 혼자였습니다.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지요. 마님,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계십니다.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복돌이의 말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월향마님은 오랜만에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어요. 복돌이에게 시아버지의 병환, 집안의 형편, 그리고 자신의 고된 일상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복돌이는 말없이 들어주었지요. 손길은 계속해서 월향마님의 뭉친 어깨를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월향마님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어요. 고맙구려, 복돌아.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복돌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월양마님은 복돌이의 눈동자가 호수처럼 깊고 맑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월양마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자신을 감싸는 듯했지요. 하지만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과부 집에 젊은 머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였지요. 월향마님이 밤마다 머슴과 이상한 일을 벌인다더라. 이웃집 아낙들의 수군거림이 월향마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자신의 결백함을 알지만 남들의 시선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월향마님은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오.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지 않을 듯하구나. 복돌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슬픔이 깃든 눈이었지요. 마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제가 떠나는 게 맞겠지요. 월양마님은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돌이가 떠난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젊은 사내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시아버님 병환이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만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깨끗이 떠나겠습니다. 복돌이의 진심 어린 부탁에 월양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은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었고 복돌이의 도움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월양마님은 마루에 홀로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돌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가 떠난다고 생각하면 슬퍼지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월양마님은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요. 복돌이의 따스한 손길, 깊은 눈동자,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들어서자 장마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밤낮 없이 비가 쏟아졌고 처마 끝에서는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렸지요. 대지는 축축하게 젖었고 집 안에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두두둑 기와집 지붕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지요. 월양마님은 급히 방을 나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빗물에 기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의 한쪽 벽면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복돌이가 급히 뛰어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복돌이는 월양마님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물을 맞으며 지붕 위로 올라가 무너진 기와를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도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복돌아, 내려와. 위험해. 월향마님의 외침에도 복돌이는 계속해서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모습이 달빛에 비쳐 더욱 애처로워 보였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었고 복돌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복돌이의 첫마디가 월양마님을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월양마님은 눈물이 핑 돌았지요. 자신의 집을 위해 이토록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어서 옷을 갈아입어라. 감기 들겠다. 월양마님은 따뜻한 물을 데워 복돌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복돌이는 감사히 받아들였지요. 이튿날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의 상태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집 이제 다 끝났어. 파라 마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걸세. 월양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집을 팔아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을 수리할 돈도 없었고 날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어요. 복돌이는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월양마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마님, 혹시 시아버님의 방에 오래된 문서나 노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월향마님은 의아했습니다. 글쎄, 시아버님께서 평소 일기를 쓰시긴 했는데 복돌이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편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지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노트였습니다. 이건 월양마님이 노트를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꼼꼼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집안일과 재산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두 사람은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뒷산 석벽 아래 오래된 느티나무 근처 돌무더기 사이에 가문의 유산 상자와 땅 문서를 묻어두었다.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를 찾아 집안을 일으키길 바란다. 월향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복돌이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마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월향마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 위험할 거야. 복돌이는 단호했습니다. 집이 더 무너지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날 저녁 복돌이는 삽과 횃불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지요. 월향마님은 대문 앞에서 복돌이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월양마님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만약 복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멀리서 흔들리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복돌이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마님. 복돌이의 손에는 녹슨 쇠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월향마님은 눈물이 흘렀지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복돌이의 무사귀환에 대한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땅 문서와 금은보화가 가득했어요. 월향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물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날이 밝았습니다. 장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월향마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요. 이제 집을 고칠 돈이 생겼으니까요. 복돌이는 일찍부터 일어나 무너진 지붕을 임시로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월향마님은 시아버지의 방에서 발견한 땅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오래된 문서였지만 그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 근처에 꽤 넓은 땅이 있으며 그것이 이 가문의 소유라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니 월향마님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왜 집이 무너져 가는데도 이 재산을 꺼내지 않았을까? 그날 오후 복돌이는 땅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지요. 문서 맨 아래에 쓰인 이름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월향? 월향마님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오? 복돌아?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혹시 본래 성함이 이월향이십니까? 월향마님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본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소로. 시집오기 전 이름이오. 어찌 알았소? 복돌이는 말없이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히 이월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월향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니. 복돌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돌이는 자신의 본명이 김복돌이 아니라 정도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가의 셋째 아들이었지요. 가문이 몰락한 후 그는 홀로 떠돌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님의 가문 이름을 듣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큰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복돌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큰아버지에게는 이월향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다른 집안으로 양녀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이월향이 바로 마님이실지도 모릅니다. 월향마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양녀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원래 가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복돌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와 복돌이는 우리가 서로 친척이라는 말이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 친척이 되시는 셈입니다. 마님은 제 큰아버지의 딸이시니 저와는 사촌관계가 되시지요. 월향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낯설게만 느껴졌던 복돌이에게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문서는? 복돌이는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월향마님의 친가 재산이었는데 양녀로 가게 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요. 시아버지가 이를 알고 보관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님,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과 재산은 원래 마님의 것입니다. 월향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동시에 복돌이가 자신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요? 우연인가요?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부탁으로 이월향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찾아다녔고 마침내 이 마을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월향마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돌이가 자신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군요. 그래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좋을까요? 복돌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제 마님은 충분한 재산을 가지게 되셨으니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월향마님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돌이와의 관계가 친척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아쉬웠지요. 복돌아, 아니
정도령이라 불러야 하나? 복돌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복돌이라는 이름이 더 편합니다. 마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월향 마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황은 복잡해졌지만 복돌이의 진심 어린 마음은 변함없었지요. 이튿날 날씨가 개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마당의 무릉덩이는 점점 말라갔지요. 월향 마님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복돌이, 아니 정도령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로 나갔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지요. 월향 마님은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월향 마님이 대문 밖을 내다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복돌이가 서 있었지요. 마님,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왔습니다. 복돌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중했습니다. 월향 마님은 어리둥절했지만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마당에 자리가 깔리고 어르신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월향 마님, 오늘 이렇게 모인 데는 다 이유가 있소. 마을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월향 마님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지요. 복돌이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소. 마님이 사실은 이 마을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소. 월향 마님은 놀랐습니다. 복돌이가 자신의 출신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복돌이, 아니 정도령께서 마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셨소. 월향 마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복돌이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바로 그때 복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모습이 한결 단정해 보였어요. 복돌이는 월향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아니 월향 씨,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마님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안을 지키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지요. 처음에는 단지 친척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월향 마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복돌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록 우리가 먼 친척 관계이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 여인을 끝까지 지킬 것이오. 복돌이의 고백에 마을 어르신들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 고백을 지지하는 듯했지요. 월향 마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척이라며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먼 친척일 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 결합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월향 마님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그동안 홀로 견뎌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복돌이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과부의 몸으로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월향 마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월향 마님은 집 안으로 걸어갔고 잠시 후 기와집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눈에서는 기쁨의 빛이 번졌고 마을 어르신들은 환호성을 질렀지요. 복돌아,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소. 월향 마님의 속삭임에 복돌이는 깊은 고개 숙임으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마을 어르신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랜만에 기와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시아버지도 방에서 나와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병세가 한결 나아 보였지요. 복돌이, 아니 정도령,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시아버지의 말에 복돌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월향 마님과 복돌이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남과 여가 아닌 부부의 연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지요. 복돌아,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당신의 큰아버지 딸이라는데. 복돌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월향 마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켜온 집, 이제는 함께 지켜나갈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기와집은 새 단장을 마쳤고 집 안에는 생기가 돌아왔지요. 발견한 보물로 집을 수리하고 땅을 일구며 두 사람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동네에는 더 이상 수군거림이 없었지요. 오히려 월향과 복돌이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찾아온 머슴이 알고 보니 양반집 도련님이었대. 그리고 마님과는 운명적인 인연이 있었다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저 웃고 넘겼지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건강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걱정이 덜어진 덕분인지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그는 종종 마당에 나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월향아, 이제야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월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슬픔을 안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복돌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든든한 가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땅을 일구고 집을 수리하며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낯선 머슴이 아닌 마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어느 저녁 달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월향은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돌이가 다가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십니까? 월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을 생각하고 있었어. 쌀독이 비었던 그날, 복돌이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었지요. 복돌아, 이젠 쌀보다 그대가 더 귀하구나. 월향의 말에 복돌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때 월향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물건을 내밀었지요. 작은 수저집이었습니다. 이건 복돌이는 놀랐습니다. 그 수저집은 분명 자신이 팔았던 새 저고리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월향이 몰래 조각을 가져와 수저집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팔았던 저고리, 이렇게라도 간직하고 싶었소. 복돌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작은 수저집에 담긴 월향의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지요.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설렘, 비밀이 밝혀졌을 때의 놀라움,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복돌아, 당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소? 복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친척을 찾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마님, 아니, 당신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달라졌지요.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점점 이끌렸습니다. 월향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구나 싶었지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왔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반쪽이 되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집 앞 작은 텃밭에는 갖가지 채소가 익어갔지요. 월향과 복돌이는 함께 가을 거지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풍년이 들 것 같았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땅을 일구어 볼까 하오. 복돌이의 말에 월향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집 쌀독은 이제 절대 비지 않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쌀독이 비었던 그날의 절망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지요. 지금은 오직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를 때 월향과 복돌이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속삭임이 부드럽게 퍼져나갔지요. 복돌아, 당신 덕분에 다시 행복을 찾았소. 쌀이 떨어졌던 그날,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은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복돌이는 월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쌀독이 비지 않도록, 당신의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작은 수저집이 그들 사이에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저집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의 증표였지요.